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입니다. 이 소설은 1965년 출간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잊혀진 걸작으로 재발견되었습니다. 왜 이 책은 50년이 지나서야 빛을 발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평범한 대학 교수의 일생을 담은 이 소설이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오늘 30분간 저와 함께 윌리엄 스토너라는 한 남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존 윌리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존 윌리엄스는 1922년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자신도 대학 교수였죠. 덴버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영문학을 가르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윌리엄스가 자신의 주인공 스토너와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둘 다 대학 교수였고 둘 다 문학을 사랑했으며 둘 다 화려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윌리엄스는 평생 단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시집 1권, 소설 4권. 그중 스토너는 그의 3번째 소설이었습니다. 출간 당시 비평가들은 호평했지만 대중적 성공은 얻지 못했습니다. 책은 곧 절판되었고 윌리엄스는 199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2006년 한 출판사가 스토너를 재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한 이 책은 곧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자신의 책이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인공 스토너처럼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윌리엄 스토너는 1891년 미주리의 한 농장에서 태어나 1956년 미주리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의 부모보다 오래 살았으나 아내보다는 먼저 죽었다. 대학 동료 몇몇이 그를 기억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희미해져 간다. 첫 문장부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의 전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그저 한 남자의 삶입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는 그 평범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스토너는 미주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했고 어머니는 지쳐 있었습니다. 땅은 척박했고 삶은 고달팠습니다. 19살 스토너는 대학에 갑니다.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더 나은 농사 기술을 배워오길 바랐습니다. 스토너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2학년 때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영문학 개론 수업이었습니다. 아처 슬론 교수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73번을 읽었습니다. 내 안에서 그대는 그런 시절을 보리라. 노란 잎 혹은 잎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몇 개만 매달린 추운 황량한 가지들이 바람에 떨며, 스토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내부에서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슬론 교수가 물었습니다. 스토너 군, 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스토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스토너는 기숙사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세상이었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농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농업 대신 영문학을 공부하겠습니다. 답장은 짧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윌리엄 스토너는 문학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갑작스럽고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스토너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주리 대학교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만 그는 전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전쟁터로 떠나는 것을 보며 스토너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는 가르쳤습니다. 중세 문학, 르네상스 문학, 셰익스피어.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스토너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학생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문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고 눈은 빛났습니다. 학생들 중 몇몇은 그를 따분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그의 수업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스토너 자신이 슬론 교수의 수업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2살 스토너는 에디스 엘레인 보스트윅을 만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섬세하고 아름답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스토너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디스는 우아했고 그녀의 세계는 스토너가 알지 못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는 매혹되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에디스는 육체적 친밀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스토너의 손길에 몸을 경직시켰고 의무처럼 참아냈습니다. 스토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에디스는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낮에는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밤에는 편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딸 그레이스가 태어났습니다. 잠깐 동안 에디스가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미소 짓는 그녀를 보며 스토너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디스는 곧 아이에게도 무관심해졌습니다. 유모를 고용했고 그레이스는 거의 유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스토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에디스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에디스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였고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냉랭한 전쟁터. 에디스는 스토너를 미묘하게 공격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을 비웃고 그의 동료들을 깎아내리고 그의 꿈을 하찮게 만들었습니다. 스토너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견뎠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대학에서 보냈습니다. 40대 중반 스토너는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캐서린 드리스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스토너보다 20살 어렸습니다.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문학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과 교수 사이의 지적 교감이었습니다. 세미나 후에 남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에 대해, 소설에 대해, 언어에 대해.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캠퍼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면서 어느 봄날 오후 캐서린의 하숙방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했습니다. 스토너는 50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친밀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완전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캐서린과 함께 있을 때 스토너는 자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고 느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집에 온 것 같아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스토너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방황하다가 마침내 집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에디스가 알아차렸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압니다. 에디스의 복수는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캐서린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파티에 초대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남편의 그 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딸 그레이스를 이용했습니다. 에디스는 갑자기 모성애를 발견한 척하며 그레이스를 품에 안고 스토너를 비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어. 스토너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캐서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딸을 위해 남을 것인가. 그는 캐서린을 포기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날 사랑해요? 사랑해. 스토너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안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캐서린은 대학을 떠났습니다. 다른 도시로, 다른 삶으로. 스토너는 남았습니다. 에디스와의 냉랭한 결혼 속에서, 딸과의 서먹한 관계 속에서. 하지만 그는 캐서린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진실했던 순간. 직업적으로도 스토너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홀리 로맥스. 젊은 교수였습니다. 야심만만하고 카리스마 있고 정치적으로 영리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너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스토너가 로맥스의 제자를 박사 구술 시험에서 탈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 찰스 워커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논문은 피상적이었고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토너는 그를 통과시킬 수 없었습니다. 학문적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스토너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그냥 통과시켜. 별일 아니야. 하지만 스토너에게는 별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로맥스는 복수했습니다. 교묘하고 지속적으로. 스토너의 강의 시간표를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스토너의 연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방해했습니다. 스토너는 정년까지 조교수로 남았습니다. 결코 정교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스토너가 왜 싸우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항의해. 학장에게 가. 뭐라도 해. 하지만 스토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가르치고 연구하고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념? 거? 아니면 다른 무엇? 어쩌면 스토너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직함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는 것에 충실한 것이라는 것을. 그레이스는 불행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에디스와 스토너 사이의 전쟁터에서 자란 아이. 어머니는 그녀를 무기로 사용했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다가갈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레이스는 반항했습니다. 10대에 학교를 그만두고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왔고 다시 떠났습니다. 이혼했고 재혼했습니다. 술을 마셨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스토너는 무력하게 지켜봤습니다. 도와주려 했지만 그레이스는 그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스토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엄마가 나를 그렇게 대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왜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았어요? 스토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옳았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에디스와도 로맥스와도 인생과도. 왜 그랬을까요? 60대의 스토너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의사는 1년에서 2년이라고 했습니다. 스토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그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토너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중세 로맨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토너는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열정은 그대로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스토너는 강의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의 나무들, 학생들, 오래된 건물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서 에디스는 이상하게 친절해졌습니다. 스토너를 돌봤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에디스가 물었습니다. 후회되는 게 있어요? 스토너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정말요? 우리 결혼은? 나는? 그것도 내 삶의 일부였어. 후회하지 않아. 에디스는 울었습니다. 스토너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동료 몇몇이 찾아왔습니다. 그레이스도 왔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아빠를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늦었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스토너는 자신이 쓴 책을 꺼내 달라고 했습니다. 중세 문학에 관한 전문 서적, 평생의 연구 결과물. 책을 손에 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신이 쓴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한, 위대하지 않지만 진실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윌리엄 스토너는 1956년 6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평범한 삶도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스토너는 유명해지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문학. 그리고 그것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그를 통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유명해져야 하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스토너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둘째, 삶은 선택이고 선택은 포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스토너는 문학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농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캐서린과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적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승진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안한 직장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토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셋째, 저항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너는 싸우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에디스에게 굴복하고 로맥스에게 당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지만 자세히 보면 스토너는 계속 저항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를.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에디스가 그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로맥스가 그를 꺾으려 했지만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저항은 조용했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강한 저항인지도 모릅니다. 계속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이 믿는 것에 충실한 것. 넷째,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너와 에디스의 결혼은 실패였습니다. 사랑이 없었고 이해가 없었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것도 하나의 사랑일까요?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저 의무, 습관, 체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에디스가 스토너를 돌본 것, 그녀가 울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캐서린과의 사랑은 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짧았습니다. 문학에 대한 스토너의 사랑은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사랑, 지식에 대한 사랑, 진실에 대한 사랑. 사랑은 로맨틱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열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또한 헌신입니다. 지속입니다. 성실입니다. 다섯째,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너는 무엇을 성취했을까요? 정교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책을 쓰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학을 가르치는 것, 학생들과 나누는 것, 진실을 추구하는 것. 결과가 어떻든 과정이 의미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성공, 성취, 인정. 하지만 스토너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과정 자체가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이 믿는 일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여섯째, 우리는 모두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소설의 첫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대학 동료 몇몇이 그를 기억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희미해져 간다. 우리는 모두 잊혀집니다. 유명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시간은 모든 것을 지워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차피 잊혀질 거라면 왜 노력할까요? 스토너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문학을 가르치는 그 순간, 학생의 눈에서 깨달음을 보는 그 순간, 캐서린을 사랑하는 그 순간, 그 순간들이 진짜입니다. 그 순간들이 삶입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잊혀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일곱째, 실패한 삶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스토너의 삶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결혼 실패, 가정 실패, 경력 실패.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평생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패일까요? 우리 사회는 성공을 좁게 정의합니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성공에는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것,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 의미 있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 스토너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였지만 자신의 기준으로는 성공자였습니다.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할까요? 여덟째, 고독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토너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에디스와 함께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외로웠습니다. 캐서린과 함께 있을 때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책과 함께 있을 때, 강의를 할 때 그는 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혼자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혼자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연인이 있어도 우리는 혼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스토너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계속 살았습니다. 아홉째, 용기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면 우리는 화려한 행동을 떠올립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 불의에 맞서는 것, 위험을 무릅쓰는 것. 하지만 스토너는 다른 종류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용기,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는 용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들이는 용기, 계속하는 용기, 포기하지 않는 용기, 자신이 믿는 것에 충실한 용기. 이것도 용기입니다. 덜 극적이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용기. 열째,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젊은 스토너는 열정적이었습니다. 문학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년의 스토너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결혼은 실패했고 경력은 막혔습니다. 노년의 스토너는 평화로웠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젊을 때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이 들어서는 사소해 보입니다. 반대로 젊을 때 무시했던 것들이 나이 들어서는 소중해집니다. 스토너는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11째,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토너는 행복했을까요? 에디스와의 결혼은 불행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불행했습니다. 경력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 설 때 스토너는 행복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행복했습니다. 캐서린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지속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결말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옵니다. 스토너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12번째,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토너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슬론 교수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는 모든 학생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교수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그를 통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을, 언어의 힘을, 생각의 깊이를. 그 몇몇 학생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교육은 효율성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시험 점수로, 취업률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스토너는 그것을 했습니다. 13번째, 예술과 문학의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토너에게 문학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이었습니다. 문학은 그에게 의미를 주었습니다. 목적을 주었습니다. 위안을 주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문학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직장에서의 불공정한 대우 속에서 문학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문학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학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줍니다. 아름다움을, 깊이를, 의미를. 우리 사회는 점점 실용성만을 강조합니다. 돈이 되는 것, 써먹을 수 있는 것만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스토너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실용적이지 않은 것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름다움 자체가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을. 14번째, 완벽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스토너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입니다. 완벽한 결혼은 없습니다. 완벽한 경력은 없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삶을 삽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스토너는 그것을 했습니다. 불완전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15번째,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토너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정말 후회가 없었을까요? 캐서린을 포기한 것, 에디스와 계속 살았던 것, 로맥스에게 맞서지 않았던 것. 아마도 후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스토너는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은 완벽한 선택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이 소설은 1965년에는 무시되었다가 2000년대에 재발견되었을까요? 1965년은 화려한 시대였습니다. 경제는 성장했고 사람들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성공이 가능해 보였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스토너 같은 인물은 너무 우울했습니다. 너무 패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는 달랐습니다. 금융위기, 불안정한 고용, 희미한 미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성공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스토너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가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삶이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의 삶이 정직하다는 것을,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 대부분은 스토너와 비슷합니다. 유명해지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완벽하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삶이 실패는 아닙니다. 스토너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윌리엄 스토너는 1956년에 죽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006년 그의 이야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의 삶을 읽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불멸이 아닐까요? 육체는 사라지지만 이야기는 남습니다. 스토너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문학을, 학생들을, 캐서린을. 중요한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존 윌리엄스는 스토너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범한 삶도 괜찮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다. 자신이 믿는 것에 충실한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스토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소설이 우리를 위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토너입니다. 평범하고 불완전하고 잊혀질 사람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삶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노력하고 견딥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토너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성공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입니다. 행복은 지속적인 상태가 아니라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정직한 노력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어쩌면 나도 실패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의 평범한 삶도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선물입니다. 위안, 인정, 용기. 오늘 라라 책방의 스토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이 소설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읽으신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도 스토너의 삶처럼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범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범함은 존엄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